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국도 2개 노선과 국제도 1개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6차 건설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 부족으로 계속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도 주변으로 여러 개발 계획이 생기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효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가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와 국지도 건설 계획에 총 3개 도로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최고 현안 사업은 국도 24호선을 우회하는 언양 범서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다운이 공공택지지구에서 언양 직동교차로까지 14.4km 4차선 도로로 사업비는 7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도 24호선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국도 14호선을 우회하는 청량 범서 우회도로도 6차 계획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이 도로는 윤리 공영차고지에서 다운이 공공주택지구를 연결하는 7.2km 4차선 도로로 7천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차량 정체가 심각한 신봉 로터리의 교통 분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국도 7호선과 14호선, 31호선을 잇는 길이 12.4km의 국지도인 웅촌 서생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반영도 요청했습니다. 범서 언양하고 청량 범서는 저희들이 국도 24호선과 신봉 로터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서생 웅촌 간 도로 사업은 저희들이 울산 남부권의 도시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개 도로 모두 비용 대비 편의값이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을 넘지 못해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국도 24호선 주변으로는 선바위 공공주택지구와 태화강변 공공지구가 들어설 예정이고, 국도 14호선 주변으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유련지구 조성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31호선 주변으로는 해양관광지구와 남부권 신도시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울산시는 이들 도로가 촘촘한 내부 도로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개발 논리를 강화해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주홍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5일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중앙정부와 울산시, 시의회 등과 확실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며 충분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창수 후보는 어제 북구 지역에서 집중 유세 활동을 벌였습니다. 전 후보는 매곡과 신천, 명촌 사거리 등에서 유세차에 올라 노옥기표 울산교육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 등 남구 갑 당협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의회 보궐선거에서 신상현 후보에게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신정 4동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마무리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공업탑 로터리 주변의 조명 개선 사업 추진과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독중 후보는 국민의힘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최 후보는 남구의회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며 단체장이 치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해도 의회는 거수기로 전락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기재부와 타당성 분석 협의가 완료됐고 오는 6월 중으로 울산시와 국방부가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청량읍 부대 보상이 추진되고 2026년까지 부대 조성공사가 시행되며 2027년 상반기에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2029년까지 옥동부지 개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 행안위에서 국방위로 상임위가 변경됐다며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올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35억 6,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중앙여고 급식실 개선 사업 5억 8,400만 원과
복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29억 8,400만 원입니다. 박 의원은 교부금 확보를 통해 중앙여고 학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이 가능하고 복산초등학교는 다목적 강당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 등으로 움츠러들었던 울산 지역 아파트 매수세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울산 지역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 912건 가운데 35.5%가 2030 세대가 매입한 것으로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석 달 연속 35%를 넘겼습니다. 이는 특례 보금자리론 신설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층을 겨냥한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매물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지역 주택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었습니다. 법원 부동산 등기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울산 지역 주택 전월세 거래량 3,111건 중 월세 거래량은 1,916건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습니다. 월세 비중이 60%를 넘은 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고금리로 인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빌라왕 사태 등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시가 한국관광공사에 올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에 선정됐습니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는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쇼핑 등의 관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도시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국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반려동물 동반 고래바다 여행선과 전용 시티투어 코스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포근하다 못해 더워지기까지 하면서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도 예년보다 일찍 만개하면서 지난 주말엔 지역 곳곳 벚꽃 명소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봄바람에 벚꽃잎들이 꽃비가 되어 내립니다. 시민들은 벚꽃을 배경 삼아 찰나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벚꽃길도 걸어봅니다.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벚꽃 때문에 이제 꽃도 보고 아이랑 사진도 찍고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기온이 평년보다 3도 높아지면서 벚꽃 개화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축제 시작 전부터 일찌감치 만개한 벚꽃들로 울산 지역 곳곳의 벚꽃 축제는 오히려 늦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남구 궁궐항 축제에는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아와 봄을 만끽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도심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예쁜 벚꽃과 함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컨텐츠를 알차게 담아서 무거천 벚꽃과 함께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봄의 한가운데서 열린 궁궐항과 작천정 등 지역 벚꽃 명소에서 열린 축제도 모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올해 울산의 벚꽃은 지난 20일 피기 시작해 24일 만개했으며 이번 주부터는 서서히 떨어지고 실록의 계절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2023년 울산시 기능경기대회가 어제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기능경기대회는 오는 7일까지 5일간 7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153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기능경기대회는 CNC와 농업기계정비, 게임개발과 금형, 의상디자인과 요리 등 24개 직종별로 기량을 기르게 됩니다. 1위에서 3위 입상자는 오는 10월 충남에서 열리는 제58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울산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전국에 25곳의 지점을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회원권을 재판매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에서도 해당 필라테스 지점 8곳 중 7곳이 폐업이나 휴점에 들어간 가운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해당 필라테스 회원권을 재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환불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회원권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부경찰서와 울주경찰서 등에서는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울산에서만 관련 피해자가 6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이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이 기간 18명으로 구성된 교통범죄 수사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단팀으로 구성해 고의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후 과장신고, 허위신고 등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미수에 그친 범행에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보험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할증된 보험료나 부과된 벌점을 되돌리는 등의 피해 회복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구 시래공단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석주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1980년대 중반 축산업 불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공장을 지으면서 현재 200여 개의 소규모 공장이 들어서 있다며 시래공단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융자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규모가 작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 가공 공장과 기계 제조업, 금속 처리 관련 업체들이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양성화한다면 주변에 조성될 첨단 산단과 상생에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오늘부터 7일까지 산불 특별 경계 근무에 돌입합니다. 소방본부는 이 기간 성묘객과 등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울주군 신불산 등산로 등 21곳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화재 예방 순찰과 전 직원 비상 응소 체계로 신속한 현장 대응 태세를 갖추고 24시간 소방 헬기 출동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4월 한 달간 KTX 울산역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울주군 보건소는 최근 금연구역인 KTX 울산역 버스와 택시 승강장에서 일부 이용객과 택시기사들이 흡연을 하는 일이 잇따라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할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울주군이 이달부터 수학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매년 수확철을 앞두고 반복되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구로 30명의 포수로 구성됐습니다. 포획 대상은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로 피해 방지단은 오는 12월 15일까지 활동합니다. 울산시는 어제 지역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간담회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와 글로컬 대학 선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는 2025년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을 선정해 5년간 대학 한 곳에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에 지정될 수 있도록 동반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JCM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